그물. 아. 자, 보자. 아, 여기 똑같네. 내가 이제 슈터다.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없다. 이런 말 기억해요?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 없다. 이런 말 기억해요? 네. 왜 그렇죠? 크기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인력도 없어요. 정답. 크기가 왜 없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분자 간 인력 청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현수. 아시겠죠? 분자 간 인력 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력 청력이 없으므로 분자 간 거리 요게 달라져도 에너지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분자 간 거리라는 것이 이게 거시적으로 뭐로 나타날까요? 바로 그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가 됩니다. 왜? 부피가 작다. 그럼 분자 간 거리가 어떻다는 얘기겠어요? 가깝다는 얘기고요. 그릇이 크다. 그럼 분자 간 거리가 뭐란 얘기예요? 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가 커지건 작아지건 인력 청력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위치 에너지의 정의는 뭐예요? 위치 에너지의 정의. 바로 인력, 청력에 오현수. 의한 에너지죠.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네. 그런데 그 인력 청력이 없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도 없다고요. 알겠죠? 네. 그런데 인력 청력은 무엇으로 결정돼요? 바로 입자 간 거리로 결정돼요. 그럼 잘 봐. 인력 청력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인데 그 위치 에너지 뭐냐면 인력 청력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분자가 서로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인력이나 청력이 또 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인력 청력 없는 건 매한가지라는 얘기예요. 인력 청력 없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분자끼리 가까이 있건 분자끼리 멀리 있건 혹은 그릇의 부피가 크건 그릇의 부피가 작건 에너지 상태는 어떻게 된다? 달라지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그러면 결국 무엇으로만 분자의 위치 에너지 아니 분자의 위치 에너지 말고 운동 에너지 만으로 구성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죠? 무슨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위치 에너지가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뭐로만 표현된다? 운동 에너지로만 표현될 테니까 그 역학적 에너지가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될 거라는 얘기죠. 됐죠?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세 번째 뭘 해볼 거냐면 정적 몰 비열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뭘 해보자고요? 정적 몰 비열 쓸 때 어떻게 써요? CV. 바로 CB 이렇게 쓰죠. 이 B라는 안의 첨자가 뭐예요? 볼륨. 부피죠. 부피를 뜻하자 볼륨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의 비열이란 뜻인데 자, 이 녀석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어떻게 돼요?
저번 시간에 했죠. CP 더하기 R. 아, 자, CB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몰수를 곱해주고 얘는 온도 변화분의 미분. 이거라고 했죠. 네. 바로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온도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율이 정적 몰 비율의 정의라고 했었죠. 자, 정의는 무슨 이유 있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웁니다. 저 외워야 돼야겠죠. 물론 이전에 정적 과정에서 열량 변화가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된다는 내용도 있지만 뭐 떠나서 그냥 저게 바로 정적 몰 비율의 정의다. 알겠죠? 그런데 이때 첫 번째 일반적으로 내부 에너지는 누구와 함수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설마. 바로 부피와 온도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피가 변해도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온도가 변해도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고. 알겠죠? 네. 그런데 이상기체는 그릇의 부피가 달라져도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라고 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에 있는 그릇의 부피가 달라져도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 변한다?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내부 에너지의 부피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치수 왔어요. 치수. 무슨 프린트요? 이렇게 써가지고 게임 흰색 키고 좀. 아, 그거 아직 안 만들었는데? 진짜요? 네. 어디 가는데요? 아니 나한테 계산하죠. 어디 가는데요? 저요? 응. 여기 앉아 있어요. 아니 찌수 얘들 갈 때 같이 가면 되잖아요. 치수 안 친다 마디. 맞지다 그래? 앉을 곳이 없어요. 뭐라고요? 앉을 곳이 없어요. 여기 자리 만들면 되죠. 옆에 있네. 자, 이리 오세요. 자, 오세요, 빨리. 자, 아니 마트다 세. 찌수 빨리 가. 자, 마츠다 세이코양, 이리 오세요. 좋아. 맞아. 아, 근데 얘가 여기 아니면 나 안 보이는데. 너 작아서. 보인다. 아이고. 좋아. 동현 이렇게 마츠다 세이코가 오는데 이렇게 대면대면해요. 이렇게 빨리빨리 오라고 좀 도와주고 해야죠. 아니, 동현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응? 그거 저번 주에 줬던 그 문제집. 링 제문한 거야? 엥. 그거 제가 못 봤어요. 그래, 줄게요. 이거 제일 강하다. 없을 거죠. 그래. 그래요. 자, 보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부 에너지는 부피하고 온도의 함수라고 했죠. 근데 방금 봤다시피 이상기체는 부피가 달라져도 내부 에너지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내부 에너지가 이제 누구만의 함수란 얘기예요? 아니 설마. 뭐 온도. 오직 온도만의 함수란 얘기죠. 네. 설마. 누구에 대해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럼 봅시다. 예. 여기에 조건을 겁시다. 뭐라고? 이상기체라고. 그럼 이상기체라고 조건을 거는 순간 이 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DE, DT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요. 와. 자, 무슨 변수가 그냥 싹 사라져요? 피. 부피 변수가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싹. 됐습니까? 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DE는 NCB DT 이런 꼴로 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와우. 됐죠, 됐죠? 그럼 이때 얘를 조용 적분한다.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델타 E는 NCB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수식을 다시 미분하면 이런 꼴로 바꿀 수도 있죠.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누구한테만 만족되는 수식이라고요? 이제 이상기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룰
준달 수준의 연력학은 무조건 그 대상이 누구다? 무조건 이상기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수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혹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 알겠죠? 네, 또 뭐? 그럼 실제 기체 언제 배워요? 실제 기체 인력학은 여러분들이 화학과에서 화학 전공을 한다고 해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오. 그래서 실제 기체 인력학은 화학과에서 뭐 4학년 이상에서 물리화학을 되게 크게 전공하는 학생들만 다루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화학과 다전을 거의 하질 않습니다. 오. 아주 일부만 합니다. 그냥 아주 일부만. 그래서 이제 수식 전개 정도만 하고 실제 기체의 경우 연력학은 사실은 그걸 특별히 전공하는 사람들만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요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됐죠? 자, 이때 그렇다면 4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특징. 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요거 봅시다. 델타 E는 NCB 델타 T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E2 빼기 E1은 NCB T2 빼기 T1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1 절대 영도 에서는 양자역학적으로는 이렇게 뭐 그 뭐냐면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서 조금 문제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고전역학적으로는 절대 영도에서는 입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임이 없습니까? 바로 no motion이죠. 아무런 모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절대 영도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라는 얘기겠습니까? 0. 아시겠죠? 오, 그런데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앞서 무엇으로만 구성된다고 했었죠? 운동 에너지만으로 구성된다고 했었죠.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역시 0이 되겠구나. 어디서? 0켈빈에서. 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T1에다가 0켈빈을 넣으면 그때 에너지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뜻은 얘를 어떻게 절대적으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NCBT라고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기체의 절대 에너지,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절대적인 절대 온도로 바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된 꼴로 기억을 하나, 적분된 꼴로 기억을 하나, 절대적인 꼴로 기억하나 결론은 같기 때문에 편한 거 아무거나 골라서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NCBT, 알겠죠? 그래서 이상기체 내부에는 NCBT. 자, 그럼 이때 요 V의 뜻은 뭐예요? 요 V의 뜻이 뭐예요? 부피가 일정하다죠? 자, 그러면 부피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얼마예요? 부피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얼마예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부피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얼마예요? 부피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수식 뭐예요? 수식. NCVT요. 어? 알겠죠? 압력이 일정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얼마예요? 압력이 일정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NCVT예요. 알겠죠? 왜요? 부피가 변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얼마예요? NCVT예요.
압력이 변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얼마예요? NCVT예요. 가역 과정에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얼마예요? NCVT예요. 비가역 과정에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얼마예요? NCVT예요. 이해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비열만 정적 비열이고요. 여기에는 부피가 일정하다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기체의 유일한 변수가 뭐예요? 이상기체에서 내부 에너지의 유일한 변수 온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식은 이상기체면 언제나 성립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력학을 많이 배워도 조건이 달라져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달라지는 줄 알고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연습용으로다가 계속 대답해 봐야겠죠? 네. 연습이야. 자, 부피가 변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부피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압력이 변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뭐냐면 가역 과정에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비가역 과정에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단열 과정에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모든 문제에서 조건에 무관하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언제나 이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되겠어요? 안 외워야 되겠어요? 엄청 외워야 돼. 알겠지? 됐습니까? 완전 중에 완전 중에. 그 다음 지운다. 지운다. 자, 뭐라고요? 바나나요. 네, 바나나. 그래서 축구 선수들 바나나 많이 먹죠. 좋아요. 제가 축구 선수인 척하지 말아줄래? 그래도 축구인 척하지 말아줄래?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4.4 엔탈피. 자, 우선 엔탈피 정의가 뭐죠? 조용. 이상기체 엔탈피의 정의가 뭐죠? 외우셔야 돼요. H는 E 플러스 PV죠. 보이세요?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건 원래 정의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해볼 거냐면 1. 등압 비열.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등압이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죠. 표기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CP 이렇게 표기하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등압 비열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합시다. 쏘리. 엔탈피라고 하는 게 정의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역시 어디에 적용을 해보자? 이상기체에 적용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부 에너지가 이상기체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상기체는 내부 에너지가 무조건 NCVT라고 했죠. 그리고 더하기 이상기체니까 PV가 뭐예요? NRT죠? 맞습니까? 맞죠? 네. 원래 정의가 이거니까 이상기체 조건을 적용하면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얘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몰수로 묶고 CB 플러스 R에 T. 맞습니까? 됐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 엔탈피 역시나 오직 누구만의 함수? 온도만의 함수가 되는 거죠. 어디에서? 이상기체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상기체에서 엔탈피 역시 오직 온도만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두 번째 바로 등 압비열
등합비열 어떻게 표현해요? CP 이렇게 쓰죠? 그러면 등합비열의 여러분 정의 어떻게 됩니까? 등합비열의 정의 어떻게 됩니까? 편의상 앞에 이제 몰수를 하나 넣어주고 정의 어떻게 됩니까? 바로 DH DT 네, V. P죠? 아, P구나. 아시겠어요? 저게 바로 등합비열의 정의입니다. 자,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죠. 자, 근데 여기다가 어떤 조건을 걸 것이냐? 이상기체를 걸 겁니다. 알겠죠? 온도만의 함수. 그러면 이상기체를 걸어주는 순간 엔탈피가 누구만의 함수가 돼요? 온도만의 함수. 온도만의 함수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DH DT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 그럼 얘가 NCB 플러스 R이 되는 거 알겠죠? 왜냐면 여기 있잖아요. 엔탈피가 요거의 T니까 온도로 미분하면 이게 되겠지 뭐.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 CP가 CB 플러스 R 누구에 대해서? 이상 기체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럼 이때 세 번째 반드시 기억할 표현 H는 NCPT가 되는 거죠. 언제? 이상기체이기만 하면. 됐죠? 자, 그러면 압력이 일정할 때 이상기체 엔탈피 뭐예요? NCPT. 부피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 엔탈피 뭐예요? NCPT예요. 압력이 변할 때 이상기체 엔탈피 뭐예요? NCPT예요. 비가역 과정에서 이상기체 엔탈피 뭐예요? NCPT예요. 알겠죠? 즉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여기에 P가 있다고 해서 압력이 일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얘만 압력이 일정할 때 구해놓은 값이고요. 엔탈피는 여기 밑에 압력이 일정하다 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압력이 일정하다 마다 그런 말 전혀 없죠. 그냥 이상기체의 엔탈피는 언제나 이거예요. 알겠죠?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항상 뭐라고요? NCBT.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이게 앞으로 중달 수준에 나오는 모든 연력학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 수식이야.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해줄게요. 준다. 어이샤. 아, 예, 또 뭐 질문? 아, 질문을 해달라고요? 아, 알았어.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오늘 쌤을 한 4시간 보니까 힘드네요. 그런가? 그러니까 나를 4시간 보는 게 힘들다 이거죠? 아, 그래요. 미안해요. 시험 뭐 안 힘드나요?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김선아요. 그 사람도 힘들어할걸요.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하는데. 안 그렇던데요? 아니 당연히 힘들어하지. 안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와. 제가 제대로 된 연애 안 해봤다면 못하겠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제대로 된 연애를 안 했던 부장이 있냐는데. Absolutely. 자, 보자. 그 다음 루트가 뭐예요? 분유요. 자, 4.5 정적 몰비열. 현수가 다음 주에 안 온대. 왜요? 올 거예요, 쌤 얼굴이 너무 지겹다 이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적 몰비열. 자, 이 분야에서 사실은 알아두면 좋은 게 뭐 이퀴파티션 테오렘.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것까지 하기 좀 그렇고 결론만 그냥 외웁시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아니 뭐 이거 말 이거 이 관련해서 얘기 붙여 온도가 변할 때 비열 어떤 말 있는데 아니 그냥 뭐 결론 외웁시다. 자, 첫 번째 1 4 모나토믹 아이디얼 가스. 단원자 이상인데. 자, 모나토믹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아 현수 진짜. 모나토믹. 자, 현수야 뭐라고요? 단원자 이상인데. 오, 그렇지. 현수 멋져요. 네, 멋져요. 맞아. 바로 봐. 단원자 이상기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누구 같은 것들? H2. 바로 힐륨, 니온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는 것. 대표적으로 18쪽 저기에 있는 노블 가스들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네. 18쪽 원소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노블게. 노블 가스. 영어로요? 비활성 기체. 노블게. 이게 도현이가 한 마리 더 있나 이게? 한 마리. 어? 자, 18쪽 원소 영어로 노블 가스, 노블 가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이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죠. 이런 애들 CB 어떻게 표현된다? CB 씨발. 외우셔야 돼요. 2분의 3R입니다. 알겠죠? 2분의 3R입니다. 네. 그냥 이유가 있고 막 하는데 그냥 외웁시다. 암기. 알겠죠? 그냥 다 암기. 그러면 그냥 외우기는 좀 그렇고 약간 이제 외울 때 도움이 될 만한 직관이 있으면 좋겠죠? 그럼 자, 그거는 이게 무슨 이게 자유공갈단인 거야? 진짜 자기는 왜 옆에 막 차 지나가면 쓰러지고 막 그러죠? 진짜 정말 무서운 사람. 자,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휴, 진짜. 자, 얘를 어떻게 2분의 R 아니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곱하기 R 된 것이다. 보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거는 X축, 두 번째 거는 Y축, 세 번째 거는 G축으로의 보통 지라고 하지. 병진 운동 에너지. 제트라고 하지. 뭔 지야. 저걸 어떡하지 저걸? 아니 맞잖아. 저걸 어떻게 해 저걸? 진짜. 자, 무슨 말이냐? 단 원자 기체니까 이 녀석은 어떤 움직임만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어요. 이 상태에서 X축이건 Y축이건 Z축이건 직선 운동하는 것만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병진 운동이라고 하고, 병진 운동 영어로 뭐라고 해요? 병진 운동 영어로 뭐라고 해요? 노말. 노말. 스트레치. 뭐 필라테스 배워요? 자, 병진 운동 영어로 뭐라고 해요? 병신. 그건 너. 자, 병진 운동 영어로 뭐라고 해요? 뭐예요? 원웨이. 바로 봐. 모션. 저스트 모션. 아이씨. 트랜슬레이셔널이라고 해요. 번역. 그래서 요 정도 단어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병진 운동을 직선 운동하는 병진 운동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트랜슬레이셔널 모션. 알겠죠? 그래서 단원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 정적 몰 비율이 2분의 3R인데 그걸 어떻게 X축과 Y축과 G축 방향으로의 병진 운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인식하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출제되는 문제의 것이 거의 99.9%가 이렇게 나와요. 자, 앞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준달 수준의 연력학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CB는 이상기체의 경우 2분의 3R.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 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만 더 해보자. For diatomic ideal gas. 자, 얘는
CB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그리고 CB가 이렇다는 거지 CB가 정해지고 나면 정한 몰 비율은 여기다가 R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알겠죠? 와우. 2분의 5R.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류 현자 들어줘 봐. 다이애토믹 몰리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예를 들어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를 들어서 H2 바로 H2, 뭐 N2, O2 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이럴 때 CB가 어떻게 표현되죠? 2분의 5R. 알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2분의 1 하는 걸 아 저기 뭐야. 5번 더해졌다. 그래서 2분의 5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5개 중에 3개는 앞서의 뭐랑 똑같겠어요? 병지. 바로 트랜슬레이셔널이랑 똑같은 거고요. 나머지 2개 있죠. 요 나머지 2개. 네. 요게 뭐다? 아 현재 현자 들어줘 봐. 두 방향의 현수야. 뭐라고요? 회전. 회전. 영어로 스핀. 오 아니 틱탁 회전 뭐고? 회전? 선생님 장애 있어요. 오 아니 쌤한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한데. 아니 맞잖아요 선생님. 아 선생님 뭐 한번. 그래요. 뭐 우린 이런 사이죠. 네. 아뭐 영상 한번 이런 돌려볼까요? 사이죠. 아니 뭐 우린 이런 사이죠. 네. 그래요. 네, 뭐 그래. 그렇게 시작하겠다 이거죠? 좋아요. 네. 시작했다 이거죠. 이제 망했다. 아니, 영상 그래요. 돌려보세요, 선생님. 그래요. 자, 그래서 두 방향의 회전 영어로 로테이셔널이요. 그래서 병지는 뭐라고 하고요? 트랜슬레이셔널. 그 다음에 회전은 로테이셔널. 아시겠죠? 그러면 얘들은 왜 회전이 두 방향이죠? 방향. 회전이 어떻게 두 방향이에요? 바로 이렇게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간에 지울게요. 중간에 지운다잉. 자, 보이다시피 현수가 하면 기어들 하면 안 돼요. 저희한테 그런 X축, Y축, G축이라고 합시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때 뭐 H2건, N2건, O2건 이런 이원자, 다이아토믹이니까 원자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이원자 분자를 저 축 위에 올려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다가 뭐 슈쇼 원자가 이렇게 단일 결합 한 걸 요 좌표평면 무게중심에 딱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어떤 회전이 가능하냐면 바로 요렇게 회전시킬 때.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요때 관성 모멘트가 나타난다고요. 맞죠? 이런 식으로 회전시키면 어떻게 회전하는 거냐면 얘가 이 상태에서 요렇게 회전하는 거라고, 그지? 요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관성 모멘트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여기서 관성 모멘트 생기는 거 또 어디 있겠어요? 바로 요런 회전이요. 알겠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눈앞에서 이 상태에서 요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즉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요렇게 회전하는 거하고 여러분 시점에서 요렇게 회전하는 거 요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관성 모멘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요런 회전의 관성 모멘트는 있어요, 없어요? 이런 녀석의 관성 모멘트는 이런 물체에는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물체에는 이런 회전 관성 모멘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당연히. 적분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네. 얘는 요런 회전 관성 모멘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 없어요? 크기가 없어요. 정답! 박수! 너는 기분 좋죠? 네. 그래. 그래. 아니
이거 뭐 공산당이야? 자, 아니, 쌤, 그럼 뭐냐? 치면서요. 여기서는 이런 관성 모멘트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없습니다.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냐면은 요 원자 크기를 뭐 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왜? 무슨 기체니까? 무슨 기체니까? 이상기체니까. 알겠어요? 이상기체는 점 하나의 크기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얘는 뭐냐면 점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만 점 두 개가 떨어져 있어도 뭐는 있기 때문에? 거리. 질량은 있기 때문에 요런 식의 관성 모멘트, 요런 식의 관성 모멘트는 나타나지만 요렇게 돌리는 관성 모멘트는 질량이 있다 하더라도 크기가 없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원자 분자에서는 회전이 두 번 고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원자 분자에서는 CB가 2분의 5R로 표현됩니다. 알겠죠? 요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돌아갔어요. 뭔데? 진짜 돌아갔어요 이번에. 뭐 살짝 돌아가겠죠. 뭐. 좀 많이 돌아갔는데요. 그런가요? 그만 건드리라고. 됐다. 항상 그러지 마. 자, 봅시다. 고마워요. 네. 그래요. 쪼가리. 그렇구나. 고마워요. 자, 보자. 그 다음. 움직임 중에는 병진도 있고 회전도 있잖아요. 나머지 하나? 진동이 있죠. 그럼 사실 진동을 해도 그 진동 때문에 이런 식의 비열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묘하게도 3. 보통의 경우는 그러면 화이트 좀 빌려줘. 분자 빨리. 진동. 자, 진동 영어로 뭐예요? 바이브레이션. 진동은 영어로 바이브레이션입니다. 유일하게 아는 영어는 보통의 경우는 분자 진동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분자 진동은 매우 고온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기체 같은 경우는 1000도가 넘어가야 겨우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서 떠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중달 수준의 그 연력학에서는 분자 진동은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상기체 연력학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을 지금 다 설명을 드렸어요. 맞춰요 지금. 그래서 오늘 얘기한 이것만 기억해도 관련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드디어 정일환 쌤 교수도 마지막 날이네. 수업 때부터 안 다니려고.